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연말에 영상 찍고 나서 1월 첫째 주에 강의 일정으로 그리고 외부 일정으로 조금 바빠서 이제서야 영상 찍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상이 업로드 되는 속도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양해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에코프로가 최근에 발행했던 연구교환사채 관련해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에코프로 자체가 워낙 핫한 기업이었기도 하고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큰 기업이 그냥 교환사채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연구교환사채라니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환사채랑 연구교환사채는 어떻게 다를까 하면서 연구교환사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사실은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발행 결정 공시를 냈는데 왜 굳이 연말 전에 그렇게 발행 결정을 냈을까 하는 측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연구교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 캡처 해온 겁니다. 항상 하던 대로 가겠습니다. 사채 권면 총액 빌리는 금액 원금이라고 말씀드렸죠. 3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채무상환 자금 300억이 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채무상환 자금으로 300억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기존의 부채를 갚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채로 갈아타는 차환 대출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율 같은 경우 보시면 현재로서는 표면 이자율이 0%, 만기 이자율이 2%입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죠. 사채 만기일이요. 2054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54년이라니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만기가 30년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굉장히 만기가 긴 채권이 발행됐네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교환 사채다 보니까 교환 대상과 교환 가액에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으로 먼저 오십시오. 교환 대상은요. 에코프로 김영식 보통주식 40만 주 정도를 이번에 교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전환사채랑 헷갈리실 수가 있죠. 전환사채랑 교환사채는 딱 하나 다른 건 이겁니다. 자,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전환권이 행사가 되면 신주가 발행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식을 주는 게 아니고 신주를 발행해서 넘겨주는 거, 그게 전환사채고요. 교환사채가 기업이 이미 발행해서 이미 기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기 주식을 나눠주는 게 교환사채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교환사채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원래 한 125만 주 정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요거 자료 만든 날짜 기준으로 한 0.9%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교환 대상으로 잡는 교환사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환가액 얼마냐 보니까 73,200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연말 마지막 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발행일 당시 종가가 58,7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주가 기준으로는 조금 더 비싼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기존 주주 여러분들께서 교환 계획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라고 뭐라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요. 여기도 아예 명시적으로 써놨습니다. 가나다라는 거를 가지고 기준 주가를 뽑는데 기준 주가에서 10%를 할증한 금액으로 잡았다고 하는 거니까 회사도 어쨌든 주주 가치를 엄청나게 많이 희생시키면서 희석시키면서 이 교환사채를 발행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콜옵션, 풋옵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옵션은 발행회사, 그러니까 채무자인 발행회사 에코프로가 갚을 수 있는 권리고요. 풋옵션은 투자자, 채권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콜옵션만 있고 풋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콜풋 관련해서만 보면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풋옵션 없다. 근데 나번 보시면 중도 상환, 콜옵션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관점에서는 에코프로가 조금은 유리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환사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만기 30년이라고 하는 거 말고는 이게 왜 영구채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죠. 그 발행 결정 공시 밑에 디테일들을 조금 읽어보시다 보면 사채 만기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54년까지 인데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서 그 만기가 오기 30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30년, 60년, 90년, 120년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구채로 분류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구채는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자율의 스텝업 조항입니다. 자, 지금은 표면금리가 0%로 되어 있죠. 자, 근데 나번 보시면 이게 조금 복잡한데 그냥 밑에 정리된 거 보시겠습니다. 사채 발행하고 나서 2년이 되면요. 그 다음 1년 동안은 연 5%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연 6%, 그 다음에는 연 7% 하면서 계속해서 매 1년째 되는 날 표면금리에 직전 표면금리에 1%포인트를 가산한 이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2년 뒤부터는 5, 6, 7, 8, 9, 10 하면서
하면서 계속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이게 계단식으로 이자율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걸 스텝업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만기, 표면적인 만기는 무한대 영구채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만기가 되기 전에 너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갚아라 라고 하는 나름 채권자의 압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구채는 스텝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무한하다 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거든요. 유동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영구채적인 성격이 있을 거고요. 교환사채의 성격이 있을 겁니다. 영구채적인 성격으로는요. 원금 상환 의무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자는 계속해서 내야 되지만 적어도 원금, 빌린 300억의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재무제표적으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빌린 300억의 사채 원금이요. 자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종 자본증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을 거고요. 교환사채에 관련된 것도 보시면 교환가액이 지금 7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었죠. 근데 뭐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교환권 대가를 회계 처리를 할 때요.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에코프로는 지금 영구교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300억을 빌리는 건데 표면적으로 재무제표상에 빌린 300억의 원금과 교환권 대가 모두가 부채로 타지 않고 자본으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굉장히 낮게 유지하면서도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조금 슬기롭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조달 택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기존의 부채도 상환하는데 이거를 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부채가 줄어들면서 자본이 늘어나는,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양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재무 상태표상에서 에코프로가 지금 이런 구조의 영구교환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이게 가장 최신이죠. 살펴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반올림하겠습니다. 한 12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금융자산,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조금 있습니다. 한 또 200억 이상, 1,400억 정도 있다고 치고요. 여기 있는 기타 금융자산이 좀 크잖아요. 2,80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거 혹시 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인가 해서 살펴보니까 주석에 이거 보니까 대여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열회사 돈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시일 안에 조금 상환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당장 현금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400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채 쪽으로 가서 보시면 차입금이 이미 2,600억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도요. 2,700억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에코프로는 자체적으로 5,000억이 넘는 그런 차입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연결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빔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다 합쳐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별도 법인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별도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회사가 갚아야 되는 차입부채, 뭐 장기 차입금을 뭐 당장 안 갚는다고 치더라도 단기 차입금도 사실상 갚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차입금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영구교환사채 발행이 필요했다라고 첫 번째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제도적인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에코프로를 따라가시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감을 잡으시겠지만 연말이 지나기 전에 조금 급하게 영구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연말 12월 31일부터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조금 바뀝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는데 그중에서 에코프로가 적용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사주 보유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가 사항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지금 공시를 낼 때 우리 이래서 그냥 대충 여기에 쓰려고 빌리는 거고 교환가액 얼마고 뭐 자사주는 이래서 처분을 하는 거고 요 정도만 명시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2025년도부터는요. 자사주 취득하고 나서요. 보유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시간 타임라인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요. 모든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에는요.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그리고 희석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그런 분석의 구조가 되는 거지만 이거를 발행을 해야 되는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조금 앞으로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빠르게 시장의 부담이 과하게 가지 않는 선에서 이번 영구교환사채를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영구교환사채가 발행되는 게 뭐 에코프로의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교환권이 행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식에서 0.3% 정도 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 하이브리드 사채가 발행됐다는 점에서는 한 번쯤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